그 순간 울려 퍼지는 한 발의 총성 소리. 빨간 머리의 적단은 총의 진짜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버립니다. 샹크스는 머리에 술이나 음식을 쏟는 건 그냥 웃어넘길 수가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죽자 산적들은 한꺼번에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선장 벤베크맨이 순식간에 그 산적 무리들을 모두 정리해버립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잔뜩 겁먹은 산적 두목은 연막탄을 터뜨린 후 루피를 데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근데 기껏 도망친 곳이 바다라니 산적 체면에 모양이 좀 빠지네요. 히그마는 이제 볼 일이 없어졌다며 루피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네의 바다 괴물이 나타나 산적 두목 히그마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그대로 루피까지 덮쳐버렸습니다. 아, 간발의 차이로 샹크스가 구해줬네요. 샹크스는 카리스마 쩌는 눈빛으로 해왕류를 제압해버렸고 그 기운에 잔뜩 겁을 먹은 괴물은 바다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샹크스는 울고 있는 루피를 달래주었는데 루피는 자기를 구하려다가 샹크스가 왼팔을 잃은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팔 하나쯤은 별거 아니라며 루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빨간 머리의 적단은 이 마을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는데 루피는 더 이상 항해에 데려가달라고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루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적이 될 거라고 말하며 언젠가 이 해적단보다 강하고 멋진 동지들을 모아서 세계 제1의 보물을 찾고 반드시 해적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소중한 모자라며 나중에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반드시 돌려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을 목표로 한 이 소년의 모험은 10년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꼬마 루피도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년 전 샹크스의 팔을 가져갔었던 그 해왕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10년간 단련한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멋지게 한 방 먹여서 그 괴물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떠나는 우리의 주인공 루피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섬에 정박한 한 해적선. 이 해적단에서 장일꾼으로 일하고 있던 코비는 해변으로 떠내려온 술통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술통을 깨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루피였군요. 코비는 이곳이 쇠몽동의 알비다의 해적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코비는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배를 잘못 탔고 그 후로 이곳에서 2년 동안 장일꾼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루피는 항해 도중 소용돌이를 만나서 배를 잃게 되었다며 자신은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코비는 해적왕이라는 건 이 세상을 손에 넣은 자의 칭호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와 명성과 힘을 하나로 엮는 대비보인 원피스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죽음을 각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스스로 해적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상 그것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 거라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에 충격을 먹은 코비는 해군 장교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해적단의 여선장 알비다가 나타났습니다. 알비다는 코비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구인지 물었는데 루피가 제대로 뼈를 때리네요. 알비다의 공포를 잘 알고 있는 코비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꿈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